선진국도 못하는 걸 한국은 대체 어떻게 잡은 거지? 여기 일본에서 학교의 재정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 직원인 한 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최근 일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는데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진 한국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즈노 하루카예요. 저는 48살이고 오사카 외곽의 한 중학교에서 재정 담당자로 일하고 있어요. 매달 예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점점 줄어드는 돈으로 수백 명의 배고픈 10대들을 먹일 방법을 찾아야 했죠. 사무실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거의 정오가 다 되어가고 있었죠. 곧 학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줄을 서게 될 거예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실망한 얼굴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또 빵이에요. 밥이 아니라요. 요즘엔 쌀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일주일에 2번만 밥을 제공하고 있었죠. 매일 아이들에게 밥을 주고 싶었지만 우리 학교 예산이 너무 빠듯했어요. 점심종이 울렸어요. 창가로 걸어가 배식 담당 학생들이 조리실로 서둘러 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친구에게 물어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밥이 나올까?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그 아이가 밥 대신 빵을 접시에 올려놓은 걸 보면 웃음이 사라질 거라는 것을요. 일본에서는 우리 학교 같은 곳은 급식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아도 충분하지 못해요.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는 타 지역 학교와 달리 우리 학교는 대부분의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해요. 이런 상황이 제 일을 무척 어렵게 만들고 있었죠. 다시 책상에 앉아 다음 달 식품 주문서를 계속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즈노입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하루카 씨, 제 사무실로 좀 와주시겠어요?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오늘따라 그분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더 들떠있는 것 같았죠. 교장 선생님 사무실에 들어가니 나카무라 선생님이 컴퓨터로 뭔가를 보고 계셨어요. 그분은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흑백 요리사라는 넷플릭스 프로그램 봤어요? 한국의 요리사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내용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관한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었어요. 그 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한국 학교들은 경쟁에서 학생들을 너무 몰아붙인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음식은 너무 맵고 균형이 맞지 않다고 믿고 있었죠. 그런데 왜 제가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교장 선생님은 제가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돌리셨어요. 다채로운 음식들이 가득 담긴 테이블을 앞에 두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쟁반에는 비싸 보이는 닭을 이용한 요리가 있었어요. 하루카 씨, 한국에 직접 가서 그들의 음식과 학교 급식 시스템을 직접 보면 어떨까요? 우리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한국에 간다고요? 저요? 바로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천천히 말했어요. 그곳 문화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거절하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은 충분한 양의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었고 예산 문제는 매달 악화되고 있었거든요. 학부모들은 안전 문제로 후쿠시마산 쌀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했습니다. 언제 가야 할까요? 저 자신도 놀라면서 물었어요. 다음 주요.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학교에서 모든 비용을 지불할 겁니다. 그냥 관찰하고 배우고 아이디어를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그날 밤 집에서 여행 가방을 싸면서 이 여행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일본이 한국에서 뭔가를 배워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했죠. 그들의 급식 시스템이 정말 우리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다음날 비행기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래에 있는 구름들이 밥처럼 하얗고 폭신해 보였죠. 매일 오늘은 밥이 나와요? 라고 묻고 아니라고 했을 때 슬픈 표정을 짓는 모든 학생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질문을 적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가? 그들의 예산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아이디어 중 일본에서 적용 가능한 것이 있을까? 비행기가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바다 위를 날아가는 동안 긴장되면서도 약간 설레고 있었어요. 정말 어쩌면 이 여행이 우리의 급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매일 밥을 먹으며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상했어요. 그렇다면 가보고 싶지 않았던 나라를 방문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이 여행은 우리 학교 급식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변화시킬 거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현대적인 건물 앞에 서 있었죠. 여기는 서울 잠실에 있는 공립중학교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사실 한 번도 방문하고 싶지 않았던 곳이었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제가 왜 여기 왔는지 다시 생각해봤어요. 일본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돕기 위해 한국의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해 배워야 했으니까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한 여성이 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하얀 유니폼에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카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영양사 박윤정입니다. 그녀가 간단한 영어와 몇 개의 일본어 단어를 섞어 말했어요. 짧은 갈색 머리와 밝은 미소가 그녀를 친근하고 활기차게 보이게 하고 있었죠.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급식실을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주방은 깨끗하기 그지없었어요.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커다란 메뉴판에는 오늘의 음식이 알록달록한 사진과 함께 전시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너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늘의 메뉴는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윤정 선생님이 메뉴판을 가리켰어요. 오늘은 삼계탕, 돈가스, 김치 오리 샐러드, 그리고 제철 과일이 나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삼계탕이요? 그건 닭 한 마리가 들어가는 비싼 요리잖아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네, 한 달에 한두 번 제공하는 특별 식단이에요.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사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일본에서는 기본적인 밥 요리도 제공하기 힘든데 말이죠. 우리 교육청에서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해줘요.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이 정보가 저에게 크게 다가왔어요. 그들은 좋은 음식을 단순히 배고픈 배를 채우는 방법이 아니라 교육의 일부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질서 있게 식판을 들고 줄을 서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학생들이 셀프 서비스 코너에서 원하는 만큼 밥을 담는 모습이었죠. 원하는 만큼 담아도 되는 건가요? 믿기 힘들어 물었어요. 네,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요. 박윤정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학생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거라 믿어요. 학생들이 밥그릇을 채우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아닌 행복함이 넘치고 있었죠.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항상 더 달라고 할 때 미안해하면서 부탁해요. 그리고 자주 충분히 먹지 못한 채 여전히 배고픈 상태로 남아있곤 했어요. 거의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얼른 눈을 깜빡여 눈물을 참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박윤정 선생님이 저를 급식실 근처에 있는 작은 교실로 데려갔어요. 벽에는 차트와 음식 모형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급식을 단순히 학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이건 식생활 교육이에요. 아이들이 다양한 음식, 좋은 식사 예절, 그리고 영양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필기하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주로 배를 채우면서 어떻게 돈을 절약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의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다르네요. 그날 나머지는 그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재료를 보관하고 학생들에게 영양에 대해 가르치는 방법을 지켜보며 보냈어요. 주방 직원들이 마치 팀처럼 일하고 있었고 레스토랑 음식만큼이나 정성을 들여 학교 급식을 대하는 요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필기한 내용과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어요. 삼계탕, 셀프밥 코너, 학생들의 행복한 얼굴들,
깨끗한 주방, 교육적인 접근 방식. 모든 것이 우리 학교와는 너무 달랐어요. 일본에서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소리 내어 궁금해했어요. 우리는 예산이 빠듯하고 정부 지원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 배울 점이 있고 가져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매일 밥을 달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한된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방 직원들에 대해서도 생각했죠. 무엇보다도 한국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단순히 경쟁에 관한 것이 아니었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그들은 학생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 잠이 들면서 머릿속에서 아이디어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할 순 없겠지만 작은 변화들을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오늘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급식이 단순한 음식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삶의 교훈을 가르치는 의미 있는 교육의 일부가 될 수 있었죠. 내일은 더 많은 질문을 할 거예요.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갈 때는 비록 조금씩이라도 상황을 더 나아지게 할 계획을 가지고 갈 거예요.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제 노트북에는 한국 학교 방문에서 얻은 아이디어와 그림들이 가득 담겨 있었죠. 설레면서도 걱정이 되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 학교 사람들이 제가 배운 것에 관심을 가질까요? 뭐라도 바꿀 의향이 있을까요? 눈을 감으니 맛있는 점심을 먹는 한국 학생들의 행복한 얼굴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과의 회의 전에 보고서를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사진들, 예산 수치, 그리고 한국 급식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메모까지 모두 포함시켰어요. 그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그렇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회의 시간이 되자 보고서를 가슴에 꼭 안은 채로 교장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교의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들어오세요. 하루카 씨,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는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보고서를 건네드리며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맛있는 식사들, 셀프 밥 코너,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급식을 교육의 일부로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죠.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보고서를 넘겨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마치자 그는 한숨을 쉬며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매우 흥미롭네요, 하루카 씨. 정말 잘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변화를 만들기에 충분한 돈이 없어요. 그들의 시스템은 훌륭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적이지 않네요.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듯 제 열정이 사그라들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도 저만큼 흥분해 주시길 바랐는데 말이죠. 그날 오후 휴게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제 아이디어를 공유했어요. 그들은 약간의 관심을 보이며 제 사진들을 보고 있었지만 곧 한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왜 한국 것에 그렇게 감명받았어요? 그가 물었어요. 우리 일본식이 괜찮아요. 그들을 따라할 필요 없어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도 똑같은 말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잘 알고 있었죠. 좋은 음식으로 학생들이 얼마나 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요. 그날 밤 실망감을 안고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보고서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이 모든 노력, 이 모든 배움, 그런데 아무도 뭔가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여행 전체가 시간 낭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 신문에서 뭔가 눈에 띄었어요. 일본의 쌀값 상승에 관한 기사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충분한 쌀을 재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2번만 밥을 제공할 수 있었던 거였죠. 갑자기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일본 쌀이 너무 비싸다면 한국 쌀은 어떨까? 한국은 학교에 쌀을 공급하는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들의 가격은 우리보다 더 안정적이었죠. 우리 학교 급식을 위해 한국에서 쌀을 수입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수록 더 신이 나고 있었어요.
이것이 실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고도 더 자주 밥을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부 학부모들은 안전 문제로 후쿠시마산 쌀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한국 쌀은 그런 문제가 없을 테니까요. 새 노트를 집어들고 새로운 계획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변화에 집중할 거예요. 한국처럼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다면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학생들이 충분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였죠. 다음 날 아침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께 다시 면담을 요청했어요. 이번에는 일본과 한국의 쌀 가격을 보여주는 차트를 가져갔습니다. 한국 쌀을 수입하면 돈을 절약하고 더 자주 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이것도 큰 변화네요. 하루카 씨, 그가 말했지만 이제는 그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걸 지불할 수 있을까요? 작게 시작할 수 있어요. 설명했어요. 소량의 쌀로 시험해 보는 거죠. 특별 식사 예산과 학부모 기부금을 조금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한국 쌀 아이디어에 대한 자세한 제안서를 작성해 주세요. 모든 비용과 어떻게 실행할지 포함해서요. 교육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희망을 품은 채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이것이 효과가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은 아니지만 시작이긴 하죠. 때로는 변화가 천천히 한 번에 한 걸음씩 일어나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다음 몇 주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농업사무소에 연락해서 그들의 쌀을 구매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죠. 일본으로 가져오기 위한 해운 회사들과 이야기도 했고요. 정확히 얼마나 비용이 들지 보여주는 자세한 예산 계획도 세웠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재정 담당 선생님들과 큰 회의를 가졌어요. 제 계획을 발표하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쌀은 무상급식 프로그램 덕분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요. 설명했어요. 품질도 좋고 현재 일본 쌀보다 가격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몇 시간의 토론 끝에 그들은 마침내 동의했어요. 테스트로 소량의 한국 쌀을 수입해 볼 거예요. 잘 되면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3번이나 4번 정도 밥을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작은 승리를 거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바라던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정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것이었죠. 학생들이 더 많은 밥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모두가 이것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게 되면 나중에는 더 많은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준 한국 영양교사 박윤정 선생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록 작은 방식이지만 그녀의 가르침이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여정도 가장 작은 발걸음으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회의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전화벨 소리에 일찍 잠에서 깨었습니다. 배송 회사였어요. 한국에서 온 쌀이 오사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남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설렘으로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과 사토 영양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배송될 창고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죠. 도착했을 때 나카무라 교장 선생님과 사토 씨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토 씨는 궁금해하면서도 약간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일본 쌀로 요리해왔거든요. 한국 쌀을 좋아할지 궁금했어요. 커다란 컨테이너 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안에는 각각 20kg짜리 쌀 포대가 많이 쌓여 있었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한국어가 적혀 있었어요. 사토 씨가 다가가서 한 포대를 집어들었어요. 조심스럽게 열어 쌀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다르네요.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어요. 풍부한 향이 있어요. 쌀을 학교로 가져오면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만약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죠? 이 모든 계획이 실패한다면? 모든 노력이 헛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주방에서 사토 씨가 점심용 밥을 짓고 있었어요. 오늘 메뉴는 흰 쌀밥, 된장 고등어구이, 시금치, 그리고 된장국이었죠.
밥 짓는 냄새가 주방 가득 퍼지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냄새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배식하는 동안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학생에게 살짝 말했어요. 이 쌀은 한국에서 왔어. 학생이 궁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는 밥을 조금 먹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걱정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점심 식사 후 급식실을 돌아다니며 빈 접시와 그릇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거의 모든 그릇이 깨끗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든 것을, 특히 밥을 다 먹었던 거예요. 사토시도 감명받은 표정이었어요. 정말 좋아하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조금 더 비싸더라도 학생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니 그럴 가치가 있어요. 다음 주에 학부모와 교사들과 결과를 공유하는 회의가 있었어요. 차트와 사진을 들고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남은 음식의 양이 절반 이상 줄었어요.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식사에 훨씬 더 만족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주에 깊게 듣고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셨죠. 제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일어섰어요. 다음 학기부터는 일주일에 3번 한국 쌀을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가 제안했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작은 변화가 이미 큰 차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몇 달 동안 사토시와 함께 한국에서 본 것에 영감을 받은 새 요리법을 시도해보고 있었어요. 떡볶이와 비슷한 어묵찌개와 불고기 소스를 곁들인 덮밥을 만들었죠. 학생들이 이 새로운 요리를 정말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 무슨 메뉴인지 물어보며 조리실 밖에서 열심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학부모님들과 회의를 열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료와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어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급식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그룹의 자원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들도 이 긍정적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우리의 성공이 일본의 교육청인 문과성의 관심을 끌었어요. 그들은 우리 학교를 전국 급식 혁신 프로젝트 학교 10곳 중 하나로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추가 자금을 받게 된다는 의미였어요. 심지어 텔레비전 제작진이 다큐멘터리를 위해 우리 급식 프로그램을 촬영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제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어요. 일본 전역의 교사들과 영양 전문가들이 우리의 한국 쌀과 새로운 요리법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박윤정 선생님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학교의 변화에 대한 강연을 해주시겠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영광스럽고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학생이 아닌 교사로서 한국에 돌아가 배운 것과 일본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 공유하게 될 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학교는 일주일에 4번 밥을 제공하고 있어요. 매월 2번 특별 식사가 있죠. 불고기 스타일 덮밥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되었어요. 또한 한국과 일본 맛을 결합한 어묵국과 김치 볶음밥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어요. 일주일 내내 매일 밥을 제공하고 싶고 더 많은 특별 식사 옵션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의 다른 학교들도 우리의 성공에서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죠. 중요한 건 우리가 시작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여행 전에는 그 나라가 경쟁과 과시만 중요시한다고 생각했었어요. 정말 큰 오해였죠. 그들의 학교 급식이 교육과 학생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판단했던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조리실을 걸어다니며 식사를 즐기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들이 미소 지으며 선생님, 오늘도 급식 정말 맛있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고 있었죠. 제 여정은 편견으로 시작했지만 이해로 끝났습니다. 바다와 문화적 경계를 건너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단지 쌀과 요리법만이 아니라 음식과 교육,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